안 해요. 재미없다라고 하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소비자들은 재미있고 신나서 이 작업을 했는지를 귀신처럼 다 알아요. 내가 재미없게 쓴 글은 100명이 다 재미없어요. 흥미롭지 않는 관점으로 만든 제품은 절대 팔리지 않아요. 저는 되게 지금의 MZ세대의 감정이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꼰대로 보면 어떡할까?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콘텐츠 그룹 제주상의 고선영입니다. 살아보는 여행을 컨셉으로 한 인 매거진을 창간하면서 시작된 제주 기반의 컨텐츠 큐레이션 기업입니다. 인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컬에서 만들어지는 매거진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국에 정식으로 유통하고 있는 그런 매거진이고, 최근 한 사업으로는 제주의 로컬 브랜드 한림수직 재생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안 스퀘어 브릿지 제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큰 도움을 얻어서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을 하게 되었고, 제주의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담은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울에서 메이저 매거진 회사에서 에디터로 일을 했고, 제가 다녔던 이제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제주가 저한테는 제일 맞았었던 것 같아요. 제주에 와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섬의 이야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매체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마음에 좀 걸려왔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걸 해주기를 되게 바랬어요. 저 말고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남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하기 싫으니까. 시간이 3년 이렇게 지났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내가 해야겠다. 현실이 녹록치는 않았어요. 종이 매거진의 몰락을 예견을 했었던 때였었고, 지방 소멸의 시대와 함께 되게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었으나 제가 그 일 자체는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겠죠. 저희가 매거진이 굉장히 잘 됐지만 1년에 4번밖에 만들지 않고, 책을 만들지만 그게 뭐 굉장히 막 넓게 플랫폼화 되어가지고 이렇게 팔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매출을 어느 순간 이제 외주 작업에서 되게 많이 내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 의존성이 되게 높아지면서 연말에 우울해진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만의 컨텐츠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지? 우리의 브랜드를 가져야겠다. 어느 날 되게 우연히 여러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중에 한 대표님이 제주에 한림수직이라는 니트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일본의 빈티지 마니아들 사이에서 태그가 걸려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니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제주에 있으니까 혹시 한림수직이라는 브랜드를 아냐? 사실은 되게 슬픈 얘기에서 시작이 되어요. 맥그린치 신부님은 제주 사람들한테는 약간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했어요. 처음에 제주에 오셨을 때 사제이기 때문에 발령을 받아서 오시게 되었을 거예요. 제주가 정말 너무 척박했잖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때였었거든요. 맥그린치 신부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축은행을 설립하는 일이었어요. 돼지를 한 마리를 빌려주면 그 돼지가 새끼를 낳고 그 돼지를 잘 먹여서 2마리를 다시 되돌려 받는. 제주의 소녀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육지의 공장에 취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사고를 당해서 시신으로 돌아온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의 시신을 맥그린치 신부님이 받아서 너무너무 슬프셨대요. 그래서 제주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근데 맥그린치 신부님이 아일랜드 분이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맥그린치 신부님도 어머님이 물레 돌리던 기억을 갖고 계셨던래요. 제주에서 이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제주도 내에 있는 양을 사와서 그 이수돌 목장에서 양을 기르기 시작하였고, 아일랜드에서 오신 니팅 잘하시는 수녀님들이 오셨어요. 제주의 청년들에게 이제 그 니팅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제품들을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 금방 이거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낸 거예요. 제주뿐 아니라 서울의 조선호텔에도 한림수직 전문점이 생길 정도로 번성을 하기 시작했고, 전성기 때 한림수직에서 일을 했던 제주의 여성들이 1,300명에 이릅니다. 저는 제주의 정말 근대 산업의 시초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기업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한림수직이 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전성기를 거쳐서 2000년대가 되었을 때 산업화의 물결에 근데 휩쓸리게 되죠. 중국산 저가 양목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생산성에 있어서 이게 경쟁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림수직의 자리가 좁아지면서 2005년 폐업을 하게 되었죠.
2020년 봄호에 한림수직에 대한 그 특집 기사가 실리고 난 다음에 이것의 재생에 대한 것을 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전국에 한림수직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에게서 기증을 받았어요. 전시용으로. 오프라인 전시를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 제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고 그분들이 그걸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재생 준비를 하면서 지금도 이시돌 목장에 양들이 있는데 한림수직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 그 양모들이 다 버려지고 있었거든요. 버려지던 양모들을 거기서 다시 실을 짜고 한림수직 상표권도 다시 살려서 목장 측에 드리고 그 한림수직의 상표를 저희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권리도 받게 되었고요. 다시 재생한다라는 것은 니트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제주도 내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 플라스틱 쓰레기 그런 환경적인 면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폐플라스틱에서 만들어낸 그런 재생 폴리에스터 원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시대의 한림수직을 다시 만들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아트 임팩트라고 친환경 패션 유통하는 회사 있고 그리고 이시돌 목장 이렇게 세 기업이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신한금융그룹과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필요한 자금들, 사회적 가치라든지 환경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잡을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걸 성공적으로 홍보를 하고 론칭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였을 때 가장 유효한 수단은 아무래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근데 실제로 펀딩을 하게 되었을 때 되게 놀랐던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한림수직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의 이런 기획과 의도 이런 것들이 공감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기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미없다라고 하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소비자들은 재미있고 신나서 이 작업을 했는지를 귀신처럼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재미없게 쓴 글은 100명이 다 재미없어요. 내가 흥미롭지 않는 관점으로 만든 제품은 절대 팔리지 않아요. 컨텐츠라고 딱 봤을 때 저는 재미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단신 기사를 하나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어도 되는 일, 여기가 아니어도 되는 일, 우리가 아니어도 되는 일은 저희는 하지 않아요.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물론 독자들이랑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독자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독자 중심의 매거진이나 독자 중심의 컨텐츠는 아니에요. 재미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재미없다 라고 말을 하면 저희는 사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재밌어 하는 거는 우리 독자들도 재밌어 할 거야. 왜냐면 우리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저희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쓰는 단어가 그래서 재밌어? 라는 거와 또 하나는 별론데 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별로면 별로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한 명만 별로고 모두가 재밌다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5명 중에 3명은 재미있고 2명이 재미없잖아요? 그럼 그건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재미없는 채로 만들어진 것은 저는 그 다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된 건 아니에요.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이었는데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게 된 케이스이고 저희가 2019년도에 투자를 받게 되었어요. 제주 청년들은 이 섬을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해요. 제주대 학생들의 90%가 희망이 공무원이라고 들었어요. 기성세대 분들한테 되게 좀 뒤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우리들은 청년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놓지 못했나. 자기의 취향과 개성이 1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취향과 그만큼 다양한 개성을 반영할 수 있는 회사들이 되게 적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회사, 흥미로운 회사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요. 신입 청년들은 이제 제주 분들을 저희가 찾고 있고 저희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별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더군다나 미래의 계획을 세우진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기회를 잘 찾아서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현재가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제주상해가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오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가장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가장 재미있게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숙제인 거죠.